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지금 2차 곡선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엔 원의 방정식을 구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도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해석기하의 원리는 똑같으므로 원리를 잘 이해하고 따르면 타원의 방정식도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먼저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타원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도형이 있어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방정식을 구하기 전에 도형을 먼저 작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원을 작도하기 위해선 길이가 L로 일정한 선이나 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선이 직선이 되지 않게 폭을 좁힌 다음에 양 끝을 고정하고 남는 부분을 팽팽하게 당깁니다. 그런 다음에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무한연속 이동을 하면 연속선을 만드는 것이죠. 무한연속 이동을 하면 점이 옮겨갑니다. 계속해서 팽팽한 상태에 이동을 하면 점도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중에 고정한 두 점을 이은 연장선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어서 계속 이동을 하면 고정한 두 점의 반대편 연장선도 지나갑니다. 계속 이동을 하면 원래의 점으로 돌아와서 1회전을 하게 됩니다. 과정이 이해되죠? 이렇게 주어진 끈의 두 끝을 고정한 다음에 남는 줄을 팽팽하게 당긴 상태로 한 바퀴 회전할 때 만들어지는 궤적의 도형을 타원이라고 하여 다른 도형과 구분합니다. 이렇게 작도한 작도법이 바로 타원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잘 이해되었죠? 이 타원 도형에서 고정된 두 점은 초점이라고 하고 보통 문자수 F와 F'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타원 위의 모든 점에서 두 초점을 이은 두 선분의 길이를 더한 것은 원래 준비한 선의 길이 L과 같습니다. 이해되죠? 이것이 타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며 타원을 정의하는 내용이 됩니다. 뒤에서 이 타원의 정의에 근거하여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원이 두 초점의 연장선과 만나는 두 점 A와 B는 타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으로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FB, F'의 길이가 L이고 F'A, F의 길이도 L이므로 FA와 F'B의 길이가 같습니다. 같은 것에서 같은 것인 F와 F'를 빼버리면 남는 것이 같아야 되죠. 그러므로 선분 AB의 길이도 L이 됩니다. 한쪽에 있는 파란 선을 반대편으로 가져오게 되면 선분 AB가 꽉 차지요. 그리고 두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 C와 D도 타원에서 가장 먼 곳이므로 또한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타원에는 두 개의 초점과 네 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초점을 지나는 꼭지점을 이은 선분 AB가 상대적으로 더 길어서 장축, 긴 지름이라고 하고 다른 꼭지점을 이은 선분 CD는 짧아서 단축, 짧은 지름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작도한 타원에서 초점과 꼭지점과 축만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타원의 중요한 성질 몇 가지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장축과 단축이 만나는 교점을 타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자수 5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두 축은 서로 수직 이등분합니다. 매우 중요한 성질이죠. 그러므로 꼭지점을 이으면 마름모이자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수직 이등분하는 것은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여 간단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위해 꼭지점 C와 D에서 초점 F와 F'에 보족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COF와 삼각형 COF'에서 선분 CF와 CF''는 작도 과정에서 길이가 같습니다. 물론 마주보는 두 선분 DF와 DF''도 그 크기가 같습니다. 또한 각 FCO와 각 F'CO도 작도 과정에서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되고 대응하는 변인 OF와 OF''가 같고 대응하는 각이 직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선분 AF와 BF'의 길이가 같으므로 같은 것을 더한 선분 AO와 선분 BO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변 CO와 변 DO가 같은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COF''와 삼각형 DOF''의 합동을 유도하여 길이가 같은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보통 타원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OF와 OF''가 같은 것을 증명하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증명 내용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펴본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내용만 남겼습니다. 장축은 중심에 의해 이등분되므로 선분 AO와 선분 BO의 길이가 같습니다. 또 단축도 중심에 의해 이등분되어서 선분 CO와 선분 DO의 길이가 같습니다. 또 장축과 단축은 수직으로 만나므로 교각이 모두 직각입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서 선분 OF와 선분 OF''의 길이가 같습니다. 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선분 AB의 길이가 타원을 만든 선의 길이 L과 같으므로 L의 반인 선분 OA나 OB가 선분 CF 또는 CF''와 크기가 같습니다. 물론 DF와 DF''와도 크기가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초점을 지나는 축이 장축이 되는데 단축의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장축의 반이 된다는 성질은 타원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이므로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성질을 식으로 나타내면 선분 OA는 OB이고 선분 CF와 선분 CF''는 같고 선분 DF와 선분 DF''가 같다가 되겠습니다. 단축이죠. 단축의 꼭지점에서 초점을 이은 선분 4개가 마름모죠. 마름모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장축의 길이를 2A, 단축의 길이를 2B, 초점 사이의 거리를 EC라고 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즉 장축의 반의 제곱은 단축의 반의 제곱 더하기 초점 거리의 반의 제곱과 같다 하는 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식이 타원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되죠. 타원을 작도하고 성질을 살펴보았으므로 지금부터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해석기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좌표계를 설정하겠습니다. 좌표계는 좌표계의 원리상 임의로 잡아도 그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타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타원은 직교하는 축을 가지고 있으므로 축을 따라서 직교 좌표계를 설정하고 축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타원 위에 있는 저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좌표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것이 타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점의 수를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으므로 초점의 좌표를 -C와 C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장축의 길이가 2A가 되게 꼭지점 A와 B의 좌표는 -A와 A로 두겠습니다. 또 단축의 길이는 2B가 되도록 꼭지점 C와 D의 좌표는 B와 -B로 두겠습니다. 그런데 타원 위의 점 P는 타원의 작도 또는 타원의 정의에 따라서 타원에 구속되는 점이므로 이 관계를 적용하여서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타원의 정의에 따라 타원 위의 점 P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인 선분 PF와 선분 PF'를 더하면 장축의 길이 2A와 같으므로 이 성질을 수로 표현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해석기하의 원리할 때 구했죠. 선분 PF 플러스 선분 PF'는 선분 AB가 되고 따라서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A가 된다는 식이 성립합니다. 잘 이해가 됐죠? 이 식이 바로 타원을 구성하는 방정식이 됩니다. 주어진 식에서 근호를 없애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무리식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첫 번째 근호를 없애기 위해 두 번째 근호식을 이항하면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a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a 제곱 마이너스 4a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식을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양변에 x제곱 c의 제곱 y의 제곱을 지우고 좌변에 근호식만 남기고 나머지 양은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근호식을 남기는 것은 다시 제곱해서 근호를 없애려고 그러는 것이죠. 식을 정리하면 4a 루트 x-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a 제곱 마이너스 4cx가 됩니다. 다시 4로 나누고 양변을 제곱하면 제곱식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a4제곱 마이너스 2ca제곱 x 플러스 c제곱 x제곱이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2ca 제곱 x가 있죠. 이것은 지우고 식을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x제곱 플러스 a 제곱 y 제곱은 a4제곱 마이너스 a 제곱 c의 제곱은 a제곱을 묶어내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b의 제곱이죠. 그러므로 식은 b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누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됩니다. 이 식이 그림처럼 타원의 중심이 좌표계의 원점인 좌표계에서 장축의 길이가 2a, 단축의 길이가 2b인 타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또 장축과 단축의 초점 사이에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a가 b보다 큰 경우이죠. 물론 x좌표의 분모인 a가 b보다 크므로 x축이 장축이 되고 초점은 x축 위에 있게 됩니다. 만약 그림처럼 초점이 y축 위에 있게 되면 타원의 방정식 형태는 똑같지만 b의 값이 a보다 큰 것만 다릅니다. 관심이 있으면 한번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는 초점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y축이 장축이 됩니다. 그리고 장축의 꼭지점 좌표 b가 단축의 꼭지점 좌표 a보다 크기 때문에 축과 초점의 관계식이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a, b, c에 대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방정식에서 변수의 분모는 변수에 대응하는 꼭지점의 크기이고 초점은 장축 위에만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쉽게 타원을 특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a, b 중 값이 큰 변수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수기 주어져 있으면 이 식의 형태는 타원의 방정식이죠. 중심이 원점인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x4와 9 중에서 9가 크므로 x축에 초점이 있고 이것이 장축이 되죠. 3의 제곱이므로 장축의 반은 3이 됩니다.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므로 단축의 반은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좌표계를 설정한 다음에 장축을 표시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이쪽은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리고 단축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므로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초점은 장축의 반의 제곱, x 변수 분모의 값 9죠. 장축의 분모니까 9에 그 다음에 초점의 장축의 반의 제곱에서 단축의 반의 제곱, 단축의 반의 제곱이니까 y 변수의 분모값이죠. 마이너스 4를 하면 이것이 초점거리 C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초점거리는 루트 C는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점 F는 루트 5가 되죠. 또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요. 이쪽 초점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펜으로 하려니까 좀 불편하네요. 잘 이해가 되었죠? 타원의 중요한 점의 좌표를 수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장축의 꼭지점은 3,0고 반대편은 마이너스 3,0가 되겠습니다. 단축의 꼭지점은 0,2, 반대편은 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BC의 관계식에서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므로 큰 장축에서 단축의 제곱을 뺀 것이죠. 9 마이너스 4는 5가 됩니다. 그러므로 초점의 좌표는 루트 5, 0, 마이너스 루트 5, 0가 되겠습니다. 물론 장축의 길이는
3 곱하기 2는 6이고 단축의 길이는 2 곱하기 2는 4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만약 주어진 식에서 분모의 값이 바뀌어서 식이 4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로 주어진 경우에는 이 식도 중심이 원점인 타원의 방정식이지만은 앞의 식과 다른 점은 초점과 장축이 x축이 아니라 y축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9가 4보다 크므로 9는 장축은 3이 되고 장축의 반은 3이 되고 단축의 반은 2가 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좌표를 나타내게 되면 장축이 y축이 있으니까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므로 타원은 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위치가 맞지 않지만 형태는 비슷하죠. 그리고 초점 C는 똑같이 C의 제곱이죠. C의 제곱은 긴 장축의 반이니까 Y축의 분모값입니다. 분모 빼기 단축 이 값이죠. 4를 빼면 5가 되므로 C는 여전히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므로 초점은 루트 5가 되는 점이죠. 루트 5 반대표로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나요? 여기서도 중요한 점의 좌표를 숫자로 표시해 보면 장축의 꼭지점은 0,3, 0,-3 y 값이죠. 단축의 꼭지점은 2,0, 마이너스 2,0. ABC 관계식은 C제곱은 긴 별이 B니까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9 마이너스 4는 5가 됩니다. 그러므로 초점은 0, 루트 5, 0,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장축의 길이는 3 곱하기 2는 6인데 Y쪽이죠. 단축의 길이는 2 곱하기 2는 4인데 X 방향입니다. 잘 이해되었죠? 이번엔 평행이동한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타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점이 타원의 중심인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y 변수의 분모가 x 변수의 분모보다 크므로 장축이 y축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림처럼 타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죠? 이 타원의 임의의 점 P, X, Y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P-로 옮겨가고 모든 점에 대해서 같은 평행이동을 하면 타원의 그림처럼 옮겨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점과 초점, 꼭지점 4개도 같은 크기로 점에 대한 평행이동을 하여 옮겨갑니다. 이런 경우는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본 평행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논리 구조와 원리에 따라서 타원의 식이 a제곱분의 x-p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q의 제곱은 1이 됩니다.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하여도 되겠죠. 이 식이 임의의 점 P, Q를 중심으로 하는 타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원점이 중심인 타원이 P와 Q만큼 옮겨갔으므로 중심도 옮겨가서 중심이 P, Q가 되는 것이죠. 임의의 타원을 나타내는 식에서는 축의 길이와 초점을 결정하는 A와 B의 값을 특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길이만 나타내면 되죠.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평행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원리는 권장 강의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주어진 식이 타원의 방정식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타원의 일반형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표준형 타원의 방정식을 전개해서
다항식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분수식을 없애기 위해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하면 b제곱 x-p의 제곱 플러스 a제곱 y-q의 제곱에 y-q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됩니다. 제곱식을 전개하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qy 플러스 q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되고, 가로 안을 풀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b제곱 px 플러스 b제곱 p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제곱 qy 플러스 a제곱 q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되겠습니다. 우변을 향하여 0으로 만드는 방정식을 만들고 x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b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제곱 px 마이너스 2a제곱 qy 플러스 b제곱 p제곱 플러스 a제곱 q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은 0이 됩니다. 모든 개수를 대문자 문자수로 바꾸어 쓰면 a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e는 0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단 e는 마지막 상수항이므로 b제곱 p제곱 마이너스 a제곱 q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음수여야 하겠죠. 이것은 원의 방정식에서 c가 음수인 거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넘어오게 되면 근호가 만들어지고 근호 안에 양수여야 하니까요. 이 식이 임의의 타원을 나타내는 일반형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변수 x와 y에 모두 2차식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2차식인 x제곱항과 y제곱항의 개수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개수가 달라야 중심에서 각 축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르게 되어서 타원이 됩니다. 만약 x제곱항과 y제곱항의 개수가 같은 경우는 개수로 나누어서 중심에서 거리가 같은 원의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xy항이 없어야 합니다. xy항이 있으면 완전 제곱항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원의 방정식에서도 똑같은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x항과 y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x항이나 y항이 있으면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x항과 y항이 없으면 중심이 원점이 되겠습니다. 좌표의 상수항 2의 값은 음수여야 제곱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원의 방정식과 마찬가지입니다. 타원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사이의 차이는 2차항의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개수가 같으면 원이 되고 개수가 다르면 타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정식을 두고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2차식 4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1은 0이라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x와 y의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가 다르고 xy 항이었고 상수항이 음수이므로 타원의 방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타원이 되는지 표준형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먼저 x와 y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4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31 플러스 1 플러스 4는 36이 됩니다. 제곱식으로 만들면서 더해준 1과 4를 우변에도 더해줬죠. 우변을 1로 만들기 위해서 36으로 나누면 9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36분의 y-2의 제곱은 3의 제곱 x-1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y-2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 식이 1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타원의 중심은
1,2가 되고 장축의 길이는 6 곱하기 2는 12인데 장축의 방향은 Y축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축의 길이는 3 곱하기 2는 6이 되고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C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으므로 수를 대입하면 36 마이너스 9는 5가 됩니다. 그러므로 초점까지의 거리는 루트 5가 되겠죠. 아니네요. 36 마이너스 9는 25니까 C 값이 5가 됩니다. 예, 5가 됩니다. 예. 이 타원을 평면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중심이 1,2이고 초점이 Y축 방향에 있는 타원이므로 X축 방향으로 눌러지는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교 좌표계를 설정하고 단위값을 정합니다. 그리고 중심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중심의 위치 1,2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좌표계가 있으니까 1,2를 잡을 수가 있죠. 장축의 꼭지점은 중심에서 6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1,8과 1,4가 되겠습니다. 또 단축의 꼭지점은 중심에서 3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마이너스 2,2와 4,2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꼭지점을 이은 타원은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또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5이므로 초점의 좌표는 1,6과 1,3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타원의 조건에 맞는 2차식은 언제든지 표준으로 고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평면에 타원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갑시다. 전체적인 과정이 잘 이해가 되었죠. 이번엔 타원인 2차 곡선의 중요한 성질인 이심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원의 이심률은 원과 비교하여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수. 그림처럼 직교 좌표계 위에 원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원의 윗부분을 눌려서 세게 눌립니다. 그러면 원이 찌그러지겠죠. 원은 그림처럼 찌그러지면서 타원이 됩니다. 많이 찌그러질수록 타원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단축이죠. 단축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모두 같도록 만들었습니다. 같은 원을 위에서 누르면 길이는 늘어나지 않고 단축의 길이만 줄어드는 형태로 짜그러듭니다. 찌그러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축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타원에서는 장축과 단축 초점 사이에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A는 초점이 있는 장축의 길이의 반이고 B는 단축의 반이었습니다. 또 C는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죠. 초점 거리의 반이니까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초점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장축 A의 값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줄어드는 단축의 값만큼 초점 거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줄어든 만큼 보태야 같은 값이 유지되겠죠. 다시 말하면 찌그러진 정도가 클수록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의 값이 크지 않으니까요. 이심률이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로 정의하므로 수가 클수록 찌그러진 정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정의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심률은 초점거리 C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도록 정의합니다. 또 초점은 장축의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을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장축의 길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심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심률의 문자수를 영어 소문자 E로 나타내면 E는 A분의 C가 됩니다. 장축의 반 분의 C, 즉 초점 길이가 되는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되는 것이죠. 또 C값 대신에 ABC의 관계식을 나타내면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식을 계산하면 루트 1-a분의 b의 제곱이 됩니다. 어떤 식을 사용해도 관계없는데 20률의 정의를 잘 이해하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의에 따르면 20률이 0이면 찌그러지지 않은 원이 되고 극한으로 찌그러져서 C의 값이 A와 같아지면 반대편에서 만나지를 못하므로 타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타원의 20률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0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면 원이 되죠. 1이 되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포물선이 됩니다. 이번엔 타원의 대칭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처럼 타원이 주어져 있을 때 Y축에 대한 선대칭 이동한 도형은 원래의 도형과 겹쳐지죠.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정의한 대칭성을 유지하게 되므로 타원도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집니다. 또 X축에 대한 선대칭 이동에서도 겹쳐지므로 타원은 X축의 선대칭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집니다. 두 축에 대한 선대칭에서 대칭성이 성립하므로 원점에 대한 점대칭에서도 대칭성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임의의 각에 대한 회전이동에 대해서는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45도로 회전하게 되면 타원이 겹쳐지지 않죠. 그러므로 이동한 도형은 생기지만 원래 도형과 이동한 도형이 겹쳐지지 않으므로 대칭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2차식으로 나타나는 타원의 방정식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타원의 작도에서 유도되는 타원의 성질을 잘 익히면 언제든지 타원을 그릴 수가 있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타원을 보고 식을 만들 수 있고 식을 가지고 타원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엔 2차 공선 세 번째 시간으로 포탄처럼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 계직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포물선은 물리에서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